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현재 시각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저녁 9시 35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현재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인데요. 세 바퀴 7.6km를 달린 상태입니다. 나머지 한 바퀴 2.5km 정도 달리게 되면 총 4바퀴 10.25km를 완주하게 됩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8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이 많이 얼어붙어 가지고 발음이 선명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바퀴 돌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저녁 뉴스를 들었는데요.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에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UN 국가 22개 국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화강암으로 기념비석을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작년에는 그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초대형 국기 개양대를 설치하고 거기에다 태극기를 개양할 예정이었었는데요.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100m 높이의 국기 개양대에다 초대형 태극기를 개양할 예정이었는데요. 그게 지나친 국가주의를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도 있어서 그걸 하지 않고 지금부터 75년 전에 발생한 6.25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를 풍전등화 상황에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UN 병력을 지원한 국가가 16개 국가, 의료를 지원한 국가가 5개 국가, 합해서 21개국인데요. 뉴스에는 22개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병력을 지원한 국가가 16개국, 흔히 UN 16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력은 아니지만 의료를 지원한 국가가 5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16 플러스 5니까 22개국인데 왜 22개국이라고 하는지 그건 제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만은, 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남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롯데월드 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호수면은 꽁꽁 얼어붙어 있고요.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고요. 이곳은 서호 호수면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풍경입니다. 자, 현재 서호 남쪽 조깅로이고요.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입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25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멸망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그 UN 16개국이 병력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리고 의료 부대를 지원한 5개 국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력을 지원했다라는 것은 자국민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 6.25 한국전쟁을 위해서 병력을 지원한 너무나도 고마운 국가들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감사의 광장, 그 참전 국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화강암으로 각 국가들의 명칭을 새겨가지고 감사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련해서 먼저 병력을 지원한 국가들을 제가 16개 국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부대를 지원한 5개 국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력은 먼저 5대양 6대주에 16개 국가가 병력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유럽에서는 7개 국가입니다. 첫째 영국, 둘째 프랑스, 셋째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그리스, 튀르키예, 이상 7개 국가가 유럽에 있는 국가로서 병력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태국, 필리핀,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북미에서는 캐나다, 미국, 남미에서는 콜롬비아입니다. 이상 16개 국가가 자국민들의 목숨을 걸고 병력을 지원한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병력을 지원하진 않았지만 의료부대를 지원한 국가가 5개 국가가 있는데요. 유럽의 4개 국가와 아시아의 1개 국가입니다. 유럽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아시아에서는 인도입니다. 자, 이상 병력을 지원한 국가 16개 국가, 의료부대를 지원한 국가가 5개 국가, 총 21개국입니다. 그런데 병력을 지원한 16개 국가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많이 지원한 나라가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 다음이 영국, 그 다음이 캐나다, 그 다음이 의외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자, 그 병력을 지원한 국가들의 인원을 대략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얼마의 병력을 지원했냐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 인원으로, 그러니까 누적 인원이죠. 투입된 병력의 누적 인원, 그걸 연 인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건물 면적도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10층 건물에서 연면적은 모든 층의 밑바닥 면적을 합한 게 연면적이듯이 이 병력 지원도 평균적으로 얼마를 지원했냐와 그 다음에 연 인원이 얼마냐라는 개념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병력을 투입했는데 부상, 사망자, 즉 사상자가 발생하면 교체를 해줘야 하다 보니까 총 누계로 연 인원으로 얼마 투입했냐 이 개념하고 평균적으로 병력을 얼마를 유지했냐 이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병력을 지원한 16개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1위는 미국이 연 인원으로 178만 9천 명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 1위인데요. 178만 9천 명. 그런데 그건 연 인원이고 평균 병력은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그 다음 2위가 영국인데요. 연 인원으로는 5만 6천 명입니다. 영국이 연 인원은 5만 6천 명,
평균 병력은 14,0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캐나다인데요. 캐나다가 연 인원은 26,000명 정도, 평균 인원은 6,000명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튀르키예, 과거 터키인데요. 지금은 국호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튀르키예가 연 인원이 15,000명, 평균 인원은 5,500명 정도 됩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에 있는 수변무대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 수변무대에서 동호를 촬영하고 있고요. 여기도 얼음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얼음이 꽁꽁 얼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롯데월드타워가 여기서도 보입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계속 장갑을 끼고 촬영하는데도 스마트폰을 잡은 손이 너무나도 시렵습니다. 현재 영하 8도 정도인데요. 그리고 여기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인데요. 빛의 축제 루미나리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빛의 축제 루미나리의 시설입니다. 빛의 축제 루미나리의 시설. 그 다음에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인데요. 빛의 축제 루미나리의 시설입니다.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력 지원 총 16개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1위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이 끝났던 1953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상호방위 조약이자 지금도 유일한 상호방위 조약이 미국과 체결한 1953년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 국가는 미국입니다. 상호방위 조약이라고 하면 유사시에 동맹 국가가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병력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은 조약을 맺은 게 상호방위 조약인데요. 우리나라 유일한 동맹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지금부터 약 1년 반 전에 이게 계속 뛰니까 흔들려 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1년 반쯤 전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차라리 앞을 찍는 것보다 저를 보여드리면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자, 1년 반쯤 전에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에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자, 그때 코스를 대략 말씀드리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다시 미국으로 이동할 때는 버몬트주의 국경 검문소, 뉴햄프셔주의 주도 콩코드, 매사추세츠주의 주도인 보스턴, 미국 동부지역의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인 우드버리 프리미엄 아울렛,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미국 제1의 도시 뉴욕 맨해튼 순서로 여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가장 처음 방문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서는
제가 한국전 참전 용사비를 방문한 걸 소개해 드리려고 워싱턴 DC를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첫날 갔었던 워싱턴 DC는 대략 투어 코스가 연방의회 의사당, 백악관, 워싱턴 기념탑, 스미소니언 재단 계열의 10여 개의 박물관들이 모여있는 내셔널몰, 그 중심에 미국 국립자연사 박물관,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그 영화의 배경이기도 한 미국 국립자연사 박물관, 그 다음에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 링컨 메모리얼, 마지막으로 바로 한국전 참전 용사비를 투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수도 워싱턴 DC 여행을 마치고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로 가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를 투어를 했습니다. 자, 그때 워싱턴 DC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용사비에 갔을 때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이 아까 말씀드리기를 연 인원으로는 178만 9천 명, 평균 병력은 약 3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한국전에 참전한 그 미군들의 그러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생과 사가 갈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국을 위해서 참전했던 그 미군들의 그 표정들이 정말 생생하게 동상으로 한 10여 개의 미군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는 한국전쟁에 병력을 지원했던 16개 국가들이 석판으로 차례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거기서 찍었는데요. 미국 북동부 지역 캐나다 7박 10일 일정 중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66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전 참전 용사비 그곳에서도 촬영을 했는데요. 그때 한국전 참전 용사비 그 앞에 UN 16개국 한국전쟁 당시 병력을 지원했던 16개국의 명칭이 국가명이 영어로 새겨진 석판이 차례대로 석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석판의 규격은 가로가 약 한 60cm, 한 70cm는 될 것 같습니다. 가로가 약 70cm, 세로가 약 한 30cm 정도 규격의 그 석판이 연달아 16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16개 국가를 하나하나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읽으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용사비를 마지막으로 워싱턴 DC 투어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와서 버몬트주 국경검문소,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 매사추세츠주의 주도인 보스턴, 우드버리 프리미엄 아울렛, 뉴욕, 맨해튼 순으로 여행을 할 때, 맨해튼 투어를 할 때 그 현지 인솔 가이드께서 퀴즈를 냈습니다. 퀴즈를 내면서 맞춘 사람한테는 상품으로 캐나다 달러 5달러짜리 지폐를 선물로 주겠다 하셨습니다. 본인이 수십 년 동안 북미 지역 여행 가이드, 현지 인솔 가이드를 하셨는데
그 중에 캐나다 달러 5달러 지폐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퀴즈를 맞추면 캐나다 달러 5달러짜리 그 지폐를 선물로 주신다고 그 상품을 내걸고 퀴즈를 내셨는데요. 제가 객관식으로 내셨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자마자 0.5초 이내에 정답하면서 손을 들어서 맞췄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6.25 한국전쟁 당시에 병력을 지원했던 UN 16개 국가가 아닌 나라를 고르시오라고 오지선다형으로 출제했는데요. 1번 룩셈부르크, 2번 콜롬비아, 3번 필리핀, 4번 베트남, 5번 태국.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은 아닙니다. 베트남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전개된 베트남 전쟁,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 베트남 전쟁에 미군은 약 한 55만 명이 파병돼서 그 중에 약 10%인 5만 8천 명이 전사했고요. 우리나라는 미군 병력의 약 한 10%에 해당되는 약 5만 명 정도가 파병돼서 그 중에 10%인 5천 명 정도가 전사했습니다. 한국군은. 자, 그 베트남 전쟁에 우리 한국군이 파병되다 보니까 반대로 그보다 앞서 있었던 한국전쟁 당시에도 베트남군이 지원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베트남군은 베트남에서는 6.25 한국전쟁 당시에 파병하지 않았습니다. 자, 너무 손이 시렸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인데요.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전쟁 당시에 병력을 지원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맞추니까 캐나다 달러 5달러 지폐를 선물로 주셨고 제가 집에 소중히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또 퀴즈를 내셨는데요. 그분이 뉴욕 맨해튼 전문 가이드셔가지고 맨해튼을 그분이 투어를 해 주셨습니다. 뭐 록펠러 센터나 그 다음에 센트럴 파크나 타임스 스퀘어나 UN 본부나 돌진하는 황소상이나 브루클린 브릿지, 그 다음에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된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된 세계 무역센터 빌딩, 그 자리에 초대형, 자, 롯데월드타워 여기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된 세계 무역센터 빌딩 자리에는 초대형 인공 폭포가 2개 설치되어 있고, 그게 희생자분들 2,983분을 추모하는 그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형상화한 그분들의 2,983명의 희생자분들의 그 넋을 기리기 위해서 초대형 인공 폭포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초대형 인공 폭포가 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옆에 한 초고층 빌딩이 7동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빌딩이 바로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그래서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관련해서도 퀴즈를 내셨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롯데월드 타워는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인데요. 그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롯데월드 타워보다 다음 순위로 높습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그 다음에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인데요. 그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롯데월드 타워 다음 순위이다 보니까
높이 기준 세계 6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는 123층인데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105층인가 기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의 높이는 555m인데요.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높이는 그보다 14m가 낮은 541m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퀴즈를 내셨습니다. 맨해튼 현지 인솔 가이드. 재미교포이십니다. 재미교포 한 50세 정도 되시는 분이 맨해튼 전문 투어를 가이드 하셨는데요. 원래 이제 워싱턴 DC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버몬트주 국경 검문소, 콩코드, 보스턴, 우드버리 프리미엄 아울렛, 그 다음에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는 A라는 현지 한인 교포께서 가이드를 하셨고, 마지막에 뉴욕 맨해튼을 주간 투어할 때는 B라는 그 가이드가 전담하셔가지고 하셨고, 그 B라는 가이드 한인 재미 교포께서 그 퀴즈를 내시는데요. 그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높이가 왜 541m인지를 퀴즈를 내셨습니다. 왜 541m일까요? 지금 보시면 롯데월드타워는 555m고 그 꼭대기에서 14m 내려오면 541m 높이에 전 세계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롯데월드타워 꼭대기 555m 지점에서 14m를 내려오면 541m 지점인데요. 그곳에 전 세계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다리 체험료가 10만 원 정도 하고, 예전에 무한도전 프로에서 박명수 씨께서 그 구름다리를 체험하시면서 굉장히 아찔한 체험하신 그 순간이 예능 프로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무한도전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구름다리 높이가 전 세계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구름다리, 그게 롯데월드타워의 구름다리입니다. 그게 꼭대기 555m 지점에서 14m 내려온 541m 지점인데요. 그 541m가 바로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높이입니다. 왜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높이가 541m인지를 그분이 퀴즈를 내셨습니다. 정답 아실까요? 그 이유는 미국은 미터법보다는 피트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념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인데요. 그 독립기념일 그 연도가 바로 1776년입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높이를 1776피트로 설계를 했고, 그걸 미터로 환산한 게 541m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건축물 중에 6번째로 높고,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맨해튼에 있는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요. 그게 105층에 105층 541m 높이인데, 541m 높이인 이유가 미국 독립선언을 했던 1776년 7월 4일, 그 중에 1776년을 상징하기 위해서 높이를 1776피트